영국서도 오고 또 캐나다서 오고 또 미국서도 오고. 목숨을 걸고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진 않습니다. 물레야 물레시고 뱅뱅 돌아 잘한다. 지리산 둘레길을 찾는 이들 사이 소문난 명소가 있다는데 평범한 시골집 같아 보이는 이곳에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고요. 영국서도 오고 또 캐나다서 오고 또 미국서도 오고 또 그 무슨 나라인데 또 까먹었다. 세계 곳곳에서 찾아오는 이곳의 정체는 바로 민박집. 산골 마을의 흔한 가정집이었던 곳이 인기를 얻게 된 건 20년 전 길 잃은 여행객에게 베푼 온정이 입소문을 타면서부터라는데요. 우연찮게 고만 처녀 총각 두목밥 싸준 그거 인연으로 그 사람들이 고맙고 인터넷에 올려줘갖고 먼 데서 오는 손님이 많네. 그냥 고만 식당 인종 알고 우리는 가정집이잖아. 식당 같으면 반찬을 계속 해놓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내는데 우리는 좀 적게 반찬이 좀 거사갈 때가 있어. 예약도 없이 오시고. 멀리서 온 손님들을 허투루 대접할 수 없다는 주인장. 식사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비밀 창고로 향하는데요. 주섬주섬 꺼내는 하얀 팝콘 같은 것의 정체는 직접 말린 아카시아 꽃. 말린 꽃을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플레이팅이라도 하려나 했더니 노릇노릇 튀겨냅니다. 기름. 자연 속 천연 재료들이 이 금손만 거치면 군침 도는 밥도둑이 되는데요. 내가 했는데 맛있어. 주인장의 인정받은 감자조림도 맛깔스럽지만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따로 있다고요? 바로 빛깔부터 남다른 이 수제 도토리묵. 아, 그렇지. 이걸로 4통 줬어, 4통. 이제 닭끼리서 이제 손님들 주고 이제 이거 한 통 남아. 시중에 파는 묵과는 차원이 다른 탱그람. 농사부터 직접 묵을 쓰는 것까지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닌데요. 지금 3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농사 나락도 숨어야 되고 사장님. 민박도 해야 되고. 지금 3가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름도 내가 농사 진 걸로 지름 짜야 되고 들깨 뭐 참깨도 내가 이제 집에서 농사 진 걸로 또 고춧가루도 내 거 또 간장 된장도 또 내 거 다 내 걸로 해야 된 게 뭐 이리 치기도 마음이 편해. 말 그대로 밥상에 올라오는 모든 게 자연과 주인장의 합작품인 셈인데요. 가만히 이런 것도 농사 짓는 게 달아. 비료를 안 넣어갖고 잔잔해 해갖고. 비료도 안 쓰세요? 바빠서 그거 줄 얘기가 없어갖고 약도 치고 해야 되는데 약도 칠 얘기가 있나 비료 허칠 얘기가 있나. 직접 기르시니까 채소값이 비싸져도 아무 걱정이 없지. 맛있는 음식 냄새에 모두가 출출해질 무렵. 함께 식사 준비에 나선 손님. 상추는 손님이신데 왜 갑자기 씻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먹는 거라 네. 저기서 또 하시니까 조금 일손을 도우면서 빨리 먹으려고 지금 배가 고파갖고. 아, 빨리 먹으려고 일손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아침에 좀 먹고 이 집에 와서 먹으려고 옆에 저기 골목 굶고 왔어요. 여기 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어느새 한 상 가득 찬 반찬. 손님도 하나둘 모여드는데요.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고향이 산청이고
지금 여기 볼 일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아니 둘 이제 더 이상 늦기 전에 7선계곡 탐방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둘이 이제 시간을 해서 맞춰가지고 약 한 달 전에 계획했던. 자, 그럼 이제 식기 전에 얼른 맛볼까요?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맛이 어떠세요? 옛날에 친정 엄마가 해주시던 것처럼 음식이 다 맛잘 나네요. 나물도 좋고. 완전 자연 밥상이네요. 밥상 가서 먹으면 엄마의 품 같은 지리산에서 푸근한 밥상을 나누는 산골 민박집. 정을 담은 밥 한 끼에 보물 같은 인연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배고프게 살아 나와서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 어찌든지 배가 불러야 되니까 풀반찬 먹으려고 큰 먼 데서 2시간 반, 3시간을 차를 타고 오는데 나는 내가 농사 지갖고 이제 오는 손님한테 어찌든지 맛있게 해줘야 되고 그리 해주는 이제 손님들이 고마워 나한테는. 여길 봐도 산, 저길 봐도 산. 겹겹이 둘러싸인 산자락 아래 또 하나의 작은 돌살이 있는데요. 안에서 들리는 수상한 소리를 따라가 보니 아이들이 신나게 망치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나 했더니 통 안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연탄입니다. 작지만 구멍 9개까지 정확한데요. 재료는 바로 이것. 지하 갱도에서 광고 아저씨가 까만 돌을 캐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석탄인데 그걸 캐서 이렇게 가루로 만든 다음에 물을 섞어서 연탄을 만들어요. 물과 섞은 석탄 가루를 틀에 넣고 힘차게 두드리면 완성! 참 쉽죠? 옛날엔 다 이렇게 연탄을 만들었다는데요.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연탄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재밌고 신기해요. 그거 어디 쓸 거예요? 이거요? 고기 구울 때 쓸 거예요. 고기 구울 수 있겠어요? 네, 아마도요. 아빠 술 먹을 때 고기 구워 먹으려고 이거 아빠한테 줄 거예요. 신기한 연탄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이곳은 바로 석탄박물관인데요. 전국에 3곳밖에 없는 석탄박물관 중에서도 최초로 조성된 곳. 보통 석탄 하면 강원도 산골을 떠올리게 마련인데 이곳 보령에 세워진 이유는 뭘까요? 이 지역은 석탄이 생산됐던 곳인데요. 석탄의 성질이 재가 단단하게 뭉쳐질 수 있는 철분 성질이 많기 때문에 다른 그 연탄 공장에서 많이 선호도를 했습니다. 1975년도부터 한 85년도까지가 제일 활약기였었고 망우리하고 수원, 영등포로 많이 배출했습니다. 한때 탄광에서 일했다는 해설사는 보령 석탄 역사의 산증인이기도 한데요. 과거 보령에선 200여 곳의 탄광에서 7천여 명의 광부가 석탄을 생산했다고요. 대우는 어땠을까요?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는 뭐 비교가 될 수가 없을 정도로 다 한 4~5배 정도 차이 났습니다. 많았다는 거. 예. 생활 여건도 그런 게. 예, 좋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그 광산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아무나 하질 않습니다. 온몸에 검은재를 뒤집어 쓰고 분진을 마셔가며 작업을 해야 하니 어쩌면 당연한 대우였겠죠. 갱도로 들어가는 체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해서 따라간 곳. 그런데 이거 그냥 엘리베이터 아닌가요? 그런데 문이 닫힌 순간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정전이라도 된 걸까요? 그렇다고 하기엔 꽤 잘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제작진도 당황할 만큼 쉴 새 없이 변하는 층수. 이거 내려가는데 너무 어느 정도인가요? 시간? 2층에서 1층 내려오는데 한 1분 정도 걸려요. 지하로 내려가는 줄 알았지만 사실 도착한 곳은 지상 1층. 그래도 눈앞에 펼쳐지는 갱도까지 느낌 제대로 살린 것 같죠? 그 옛날 석탄을 캐는 광부들 모습을 재현해 놓은 이곳. 그런데 아무리 모형이라도 사람이 들어가기엔 공간이 너무 좁아 보이는데요. 이 공간도 넓은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머리만 들어가면 몸이 들어가는 데까지가 석탄을 캐갖고 오는데 머리가 안 들어갈 정도면은 대나무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매달아서 밀어놓고 폭파시켜서 석탄을 끌고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딱딱한 안반에 구멍을 뚫고 발파를 한 후 채탄을 하기까지 사용된 장비들만 봐도 얼마나 험한 과정이었을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석탄을 캐는 것보다 중요했던 것이 바로 갱도를 유지하는 것. 이 나무 기둥이 그 역할을 했죠. 하지만 암석이 물러가지고 자꾸 하중받으면 내려올 때가 있어요. 이게 조금 자꾸 짭으로 들어가지고 그 석탄 실려갈 때 오고 나올 때 오고 조금 이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그 닿아가지고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태에서 석탄을 해갖고 나와요. 조금 무너지면 큰 사고겠네. 큰 사고 나죠. 그러니까 항상 보강하는 사람 보강만 해요. 지하수가 터져 나오거나 가스가 유출돼 폭발하는 일까지 부지기수. 광부들은 매 순간 생존을 건 사투를 벌여야 했는데요. 그래서 탄광촌에서는 불문율로 통하는 금기사항이 있답니다. 갱도에 들어갈 때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남의 어깨를 잡지도 말라는 다양한 조항들. 공포 영화나 괴담에서 볼 법한 내용이 가득한데요. 특히 죽을사와 바름이 같은 숫자 4를 피해 광부의 아내들은 도시락을 쌀 때조차 밤 4주걱을 푸지 않았답니다. 그것은 미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 마지막에 지는 잡지 않는다는 것은 지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미세한 소리를 듣고 행동을 민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의 행동을 보고 어디가 붕괴될 조짐을 보인다는 것을 사람 육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금기를 피한다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 복장은 좀 특이한데요.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면 구호대를 조작해가지고 동료를 구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메탄가스를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소통을 메고 간다든가 제2 폭발 사고가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스파크가 나지 못하게끔 나무로다 된 도로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하고 맞바꿀 정도로 다 동료의식이 강합니다. 석탄을 캐고 또 서로를 구하면서 우리나라의 동력을 책임졌던 이들. 한때는 산업전사로 불렸던 광부도 탄광도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삶과 애환을 기억할 수 있는 뜻깊은 공간인데요. 어른들은 연탄을 사용하던 추억을 떠올려보고 아이들은 흥미로운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으니 가족이 함께 방문해보는 것도 좋겠죠. 상권이 밀집된 남원의 중심가, 스산한 날씨처럼 비밀스런 분위기가 감도는 골목에 들어서면 오래된 포니 자동차가 지키고 있는 수상한 한옥 한 채가 눈에 띕니다. 그저 입구를 지났을 뿐인데 무려 30년 전 봄을 알리는 빛바랜 달력 속 지금은 중년을 넘긴 배우의 앳된 얼굴까지 눈길 닿는 곳마다 신기한 보물들이 가득한데요. 서로 다른 시대를 품은 골동품 5만여 점이 한자리에. 추억하는 물건도 제각각입니다. 도시락하고 이렇게 책가방. 그 문달리 텔레비전 오래전에 열었다 닫았다는 거? 16mm 영사계를 가지고 변사가 무성영화 시절에 그런 것들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다 뭐라고 하냐면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남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가설극장 뭐 다듬이 같은 거 있죠. 다듬이 같은 것은 이제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이 하잖아요. 고부간의 갈등을 치유하는 치유기가 다듬이였다 그래요. 물레 이렇게 싹 이렇게 빙건을 이렇게 하면서 물레야 물레 빼시고 뱅뱅 돌아 잘한다. 어리로 옛 물건 하나하나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와 소리들. 두 분 어쩐지 예사롭지 않은데요. 두 분은 어떤 사이세요? 우리 선생님은 그 동편제 판소리 이제 마지막 원형을 보유하고 계신 소리하신 선생님인데요. 저는 이제 그 소리를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향토사학자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뭐 상의할 일이 있으면 여기 와서 좀 많이. 얼핏 보면 박물관 같은 이곳의 진짜 정체는 바로 전통차를 즐길 수 있는 카페인데요. 주객이 전도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제가 11살 때부터 그냥 옛것이 버려지는 것이 안타깝고 그래서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그 정이 그리운 그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치유의 공간을 꼭 만들겠다 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골동품을 채워갈수록 이야기도 함께 쌓여갔는데요. 여기 있는 물건들 다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세요? 그럼요. 제가 오롯이 모았기 때문에 다 기억이 나요.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그럼 본격적인 테스트 시작해볼까요? 제작진이 무작위로 선택한 첫 번째 물건은? 선생님 여기 그릇은 또 언제 가져오신 거예요? 아, 이 그릇이야말로 어머니하고 추억이 많죠. 우리 엄마가 이거 다 쓰던 거예요. 저희가 큰 집 장손에 저희 엄마가 큰 며느리거든요. 그 광에다가 이렇게 쟁여놓으셨더라고요. 이제 전체 다 엄마 거는 아니지만 또 엄마 거 물건이 더 많죠. 얘는 또 어떤 사연이 있어요? 아, 요거는 뱃소리라고 그러는데 이제 삼배에 서로 엉킨 걸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가마솥 밥하고 나면 가마솥 닦을 때도 닦고 또 소 등짝도 긁어주고 그런 용도예요. 엄마가 항상 집에서 항상 이 부엌에다가 걸어놓고 썼던 물건. 여기 시계는 또 어떤 사연이죠? 아, 이 시계요? 저희 집 거예요. 한 5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진짜? 그동안 고장이 한 번도 안 났어요? 이거는 고장이 나질 않아요. 태압으로 이렇게 돌려서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것. 여기도 저기도 웬 바가지가 이렇게 많은 거죠? 네, 바가지요? 네, 에휴, 내 소중한 바가지.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가 이제 종갓집이다 보니까 제사가 많았어요. 제사가 끝나고 나면은 꼭 단자를 얻으러 와요. 근데 이건 조금 큰데 작은 바가지를 갖고 오신 분들은 좀 적게 담아도 꽉 차니까 많이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큰 걸 또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 또 가지고 오신 게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또 더 많이 드시고 싶은갑다 하고 더 담아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바가지를 보면 그냥 정을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참 많아요. 항상 바가지 하면 엄마가 더 그립고 저도 엄마처럼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정을 드리고 싶고 따뜻함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어렸었지 뭘 몰랐었지 설레는 젊은 하나로 그땐 그랬지 참 느렸었지